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오늘 HLB 제약을 좀 찍어 드릴 건데 현재 추세는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고 개파락했을 때도 거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면 바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29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죠? 주총에서 이 파이널 리뷰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와 안 좋게 나올 경우가 좀 나뉘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좋게 나왔을 때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뭐요? 재료 소멸. 재료 소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재료 소멸 관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빠져도 다시 올라가요. 왜? 5월 16일 전에 승인 기대감이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재료 소멸은 좋게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안 좋게 나왔을 경우는 빠지겠죠. 그죠? 주가가 하락할 거다. 그럼 우리가 이때 안 좋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차익 실현, 2분의 1 이상 차익 실현. 시총 딱 이게 주총이 시작하고 나서 결과가 아마 제가 볼 땐 10시, 11시?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이 파이널 리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10시, 11시쯤에. 그럼 점심시간에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나왔을 경우에 쫙 올라가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다음날 갭상승이나 뭐가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좋게 나오고 재료 소멸로 나왔을 경우에요, 이것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해서 기장이 났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 후에 어차피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이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 소멸 후에 3분의 1 익절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좋게 나왔을 경우 무조건 2분의 1 시장가로 던진다. 시장가로. 어차피 다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시장가로 던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파이널 리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재료 소멸 나올 수 있고요. 재료 소멸 나왔다가 다시 어차피 좋은 내용이니까 기대감으로 그날 당일 바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도 주가가 빠졌다가 5월 16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빠지고 오르고가 시장에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그냥 좋게 나오면 올라가고 나쁘게 나오면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올 당시에 그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요? 그런 게 없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재료 노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항상 우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재료 노출. 재료가 노출됐을 때 주가 하락하는 거는 무섭게 하락합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된 후에도 5월 16일 전에 이제 승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3월 29일에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단 말이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5월 16일에 다시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과연 5월 16일 전에 사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주식을 매도할까요? 안 할까요? 매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를 안 할 거다. 왜? 어차피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다시 올랐잖아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은 이 3월 29일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5월 16일은 완벽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5월 16일이 되기 전에 분명하게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HLB 제약 같은 경우 절대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근데 매도에 대한 관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는 해야 된다. 분명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제약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이거 지금 들어가면은 수익이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십자 도지가 뜨고 바로 급등을 좀 했죠. 십자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최고가권에서, 그죠? 최고가권에서 거래를 죽이면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걸 확인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32,000원대 상승하기 전입니다. 이때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푼 가격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발생해야 하네요.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한다. 이렇게 신고가 HLB 제약의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유지해 줬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올렸을 때 매도 물량이 과연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같은 가격대 잘 보세요. 지금 가격대가 우리가 종가상 보게 되면은 자, 3일 전에 종가 얼마예요? 31,750원. 31,750원입니다. 3일 전에. 그죠? 어제는 얼마예요? 어제 구간 정확히는 31,200원이요. 31,200원. 그죠? 31,200원. 자, 오늘 얼마예요? 오늘 32,350원이요. 자, 종가상 뭐예요? 종가상 최고가입니다. 종가상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떻게 했다? 줄었다. 뭐가 나올 수 있다?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주가 어떻게 됐죠? 이틀 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고가 29%까지 30%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아야 된다. 가격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쁜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3월 29일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그 후에 5월 16일까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제가 이 3월 29일에 파이널 리뷰 결과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분명히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닌 재료 소멸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 그죠? 그냥 상승이 아닌 하락 후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봉도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졌다 올라갈 수 있는 봉.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좋게 나왔을 경우에도 이런 재료 소멸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이런 재료 소멸이 나왔을 때 다시 5월 16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니 기다려보자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재료 소멸의 관점에 나와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 요거를 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솔직하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수익 중인데 이거를 굳이 버텨라? 수익 중이니까 3분의 1 정리하면 되잖아. 정리하고 추격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월 29일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놀라가지고 주가 급락하니까 놀라서 전량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량 매도. 근데 이게 전량 매도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재료 소멸 관점에 나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일에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도하고 나서 이 종목을 바로 못 사요. 왜? 내가 팔았으니까. 올라간다 해서 털렸네? 바로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털리면 어떻게 되냐면 털렸다가 팔았어. 아, 수익 실현했다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멍하니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가 쭉쭉쭉쭉 가면 못 사. 못 사요. 근데 언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 평단이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0원이야. 20,000원. 2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35,000원, 4만원이죠. 주가가 5만원까지 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3월 29일까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주가가 훅 밀렸어요.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어. 근데 전량 매도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다음날 다다음날 뭐 55,000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는 못 삽니다. 이때는 좀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면서 6만원 되고 65,000원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 털렸다 생각해서 이때 판 물량을 65,000원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예시 중에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4만원에 팔았어. 2만원에 사가지고 2배 이득이야. 100% 이득 보고 판 거야. 잘했어요. 잘했는데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주가 급등할 때 6만원, 65,000원일 때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고요? 이때 갑자기 추격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내가 털렸다는 생각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티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뭐라 그러죠?
심리 조절이 안 돼요. 막 빠지면 어떡하지? 오르면 어떡하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3월 29일에 이 가격 전략에서 제일 좋은 거는 3분의 1을 무조건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뜨건 급등이 하건, 그죠?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단기적으로 빠지건, 즉 빠져도 5월 16일에 또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2분의 1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고 이 재료 소멸의 관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 제가 말을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얘기니까 좀 싫어요 이런 거 말고, 그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 지금 다 챙기고 계시잖아요.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욕심을, 그죠? 내가 뭐 1억 샀는데 지금 플러스 1억이야, 그죠? 그럼 벌써 1억 벌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은, 그죠? 요거 좀 수익 실현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2억일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3분의 1 정도 정리해야지 심적으로 어때요? 심적으로 여유가 있다고요. 여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이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상승을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올라가는 상승을 절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내 심리에 내가 잡아먹혀버려요. 움직이는 파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다 수익 중일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선택으로 나중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매매 습관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자 3월 29일 자 이때 무조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자? 3월 29일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3월 29일 시초가에, 그죠? 시초가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주총을 시작하고 결과가 11시에서 12시쯤 나올 거라고 전 예상은 하거든요. 요때쯤에. 그러면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초가 올라갈 수 있으니 3월 29일에 아침에 장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정리하고 나서 지켜보자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료 소멸로 올라가다가 눌렸을 경우에 지지선에서 익절한 물량을 다시 잡아가지고 추가적인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내가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 매수 전략을 절대 수립할 수가 없어요. 재료 소멸로 빠졌을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3월 29일 시초가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하락했을 때 익절한 물량을 다시 타점을 잡아보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좀 결론은 3월 29일, 그죠? 3월 29일 시초가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했을 때 3분의 1, 2분의 1 익절을 하고 지켜보고 하락 시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거나 안 좋은 이슈로 하락을 하거나 만약에 안 좋은 이슈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홀딩이죠. 왜? 2분의 1, 3분의 1 정리해 놨으니까 홀딩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3분의 1 정도 정리했는데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물량의 3분의 2 정도 남았지 않겠습니까? 3분의 2 정도, 그죠? 여기서 한 3분의 2 남은 물량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다시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그래서 어쨌건 재료 소멸 관점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판 물량을 다시 밑에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28이라고 하면은 29일에 쭉 올라가다가 눌렸을 때 이러한 구간 중심선에서 추가 매사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밀렸을 경우에 여기서 다시 추가 매사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H라고 남겨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HLB 제약은 H제약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야겠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좀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매도해라 실시간으로 좀 발송을 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자 남기셔서 대응받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 전략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전략.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전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말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이런 재료 소멸 관점에서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제일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문자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장해 뒀다가 이 3월 29일에 이날은 거의 밥도 도시락을 사 먹어야겠죠. 도시락 사 먹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 이렇게 H제약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다른 이제 다른 계열사 H테라나 H 글로벌 H 뭐가 있죠? 생명 이런 식으로 다른 계열사로 갖고 있으사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체크해놨다가 한 번에 좀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보다 가격 전략 수립이다. 어떻게 익절을 잘 할 것인지, 매도를 잘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료 소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재료 소멸. 그러니까 이렇게 H나 H제약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재료 소멸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야 무슨 네가 이런 종목들이랑 HLB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거의 비슷해요. 속성이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잘 갔죠. 왜 갔어요? 필에너지의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필에너지가 상장되는 날 당시 어떻게 돼요? 하한가를 박히고 어디까지 빠졌어요? 어디까지? 23,000원 찍던 종목이 불과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빠졌죠? 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마이너스 60%가 넘게 빠졌다고요. 그죠? 이런 부분. 그리고 옛날에 신라젠이 상장될 때 M2N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신라젠 대주주입니다. 신라젠 대주주.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신라젠이 상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장되니까 여기서 쭉 잘 가다가 그죠? 가다가 신라젠이 상장되는 날부터 어떻게? 급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원부터 어디까지? 여기 4,0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나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재료 소멸이라는 거예요. 재료 소멸. 아니 HLB그룹이 왜 재료 소멸이 발생합니까? 성공했는데. 성공한 건 성공한 거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걸 봤을 때 4배 올라갔죠. 그죠? 4배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올라갔죠?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 선 반영 받았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재료 소멸 관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KG ETS라고 있어요. 자 들어보셨죠? 쌍용차 대주주. 자 얘가요 굉장히 주가 잘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쌍용차 거래 제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8,000원부터 올라갔어요. 기대감 하나로 몇 배 갔어요? 4배 올라갔습니다. 상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장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9% 하한가 꽂고 내려갑니다. 그죠? 얼마? 고가권 3만원부터 만원까지 마이너스 70% 나는데 정확히 3달 걸렸습니다. 이게 뭐요? 주식시장입니다. 얘만 그런가요? 아니요. 코오롱 생명과 얘 같은 경우도 코오롱 티슈진의 재상장 이슈로 주가의 기대감으로 한껏 올라갔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부터? 5만원부터 어디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다.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하십시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해야 되는 게 완벽한 가격 전략이다. 가격 전략.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다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하나만 생각하세요.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죠? 돈을 잃는 사람은 뭐예요? 많아요. 그죠? 왜 이런 구조가 발생되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 적은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욕심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지금 발생했는 상태에서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29일 완벽한 가격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내려놓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H제약, 다른 계열사들은 H 땡땡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거고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1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1억을 만들어 주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수익률 50%에서 1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0월에 제 100명이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 5차 바이오 매집주 HLB랑 여러분 잘 아시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애들로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50%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10월 8일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달성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월에 딱 200명까지 모집을 좀 할 예정인데 지금 한 150명 정도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거의 다 찰 것 같아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당연히 진행을 하고 몇 번이요?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 3월까지만 받을 거고요. 당연히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히든 참여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채널에서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HLB 이런 종목들 저점 완전 저점은 아니었죠. 왜냐면 3만원 추천드린 게 작년이고 최근에 다시 영상 찍었던 건 5만원대니까 결과적으로 하지만 저점 구간에서 추천을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고요. 그 개인 채널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올라가는 게 70% 빠지는 게 30%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단타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느리거나 그런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윙 종목으로 합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결과적으로 요게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 비만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50%가 넘어가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매출이 1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제끼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제끼고 이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당뇨병의 부작용이 비만 치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예요? 체중 감량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 치료제와 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제대로 된 바이오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해요? 작전에 이용합니다. 작전에. 뭘 작전에 이용하죠? 이 비만 치료제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뭐 한다? 글로벌로 공급하겠다.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하겠다. 이러한 기대감을 부여해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집이 잘 된 종목 중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엮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을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제약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